자, 안녕하세요. 일반왕 김홍영입니다. 자, 단국대 경희대 직전 특강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이렇게 3회 수업이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약간 기본 추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추론하고, 그 다음 이제 3주차 마지막에는, 이제 조금 함정이 많은 것들. 그래서 단국대 경희대에서 나올 만한 함정 내용, 그걸 모아서 한 3번 정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 본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이 자료하고요. 오늘 나간 거하고 다음 주에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 주에 나가는 거 3개. 그거는 계속 반복해서 돌려봐야 돼. 그치? 자, 이렇게 보자.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24일이야. 금요일이고요. 엊그저께 수요일 날 22일 날 단국대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어요. 입시 요강이 떴죠. 그렇죠? 단국대는 12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1차 시험을 진행하고요. 경희대는 뭐 진작에 시험 날짜부터 떴죠. 그렇죠? 예, 아직은 그 정확한 인원까지는 뜨진 않았는데, 그래서 12월 23일 역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시험을 진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12월 23일 아마 요 경희대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게 스타팅이 될 거야. 이때부터 이제 편입을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전에 이제 연세대 그 자연계열 편입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의학대 준비한 친구들은 그래서 경희대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희대가 이제 의대는 뭐 얼마나 뽑을지 모르겠는데 뭐 많아야 한 2~3명. 그렇죠? 근데 약대도 경희대 약대 인원이 그렇게 많은 학과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한 40명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티오가 뜰 때 한 3장 정도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국대가 티오가 떴죠. 그렇죠? 의대는 3명. 치대가 몇 명? 19명. 그렇죠? 약대가 5명. 자, 요거 떴을 때 아마 대부분 치대 19명 정도 뜨겠지라는 건 예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예상 못했다면 너무 정보력이 좀 부족한 건데, 그래서 대부분 10명 이상의 자퇴생이 있다는 거는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한 19명 정도 뜨겠지라는 거는 예상이 됐었는데, 그대로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나간 친구들을 다 편입으로 이제 모으려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치대나 의대 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의대 쓰려다가 의대는 티오가 적고 치대로 쓸까라는 학생들도 생기고, 그렇죠? 약대 쓰려다가 치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경쟁률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또 이제 고민한 친구들도 생기고, 그래서 한참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소신껏 쓰는 게 좋아요. 자기가 원래 가고자 했던 대학을 소신껏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특히 의대가 3명 뽑는데 이게 5배수죠. 이건 3배수고 이게 5배수야. 그러면 인원이 적으면요 의외로 또 할만해요. 이게 할만한 게 맞는 거야? 그쵸? 1차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차 넘어가면 2차가 조금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치? 오히려 이제 인원이 많잖아? 그럼 2차 면접을 또 열심히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의대를 쓸 정도의 스펙이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의대를 좀 밀어붙이세요. 근데 단국대 의대가 스펙을 좀 많이 보죠. 굉장히 좀 정성대 인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전에 했었던 게 충분히 많은, 특히 면접이요 자기소개서를 대비해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좀 내가 의대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쓰면 좋고, 치대는 이제 약간 정량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1차 시험 잘 보면 2차에서 뒤집히는 게 많지 않은, 특히 인원이 많다 보니까 3배수를 뽑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55등 안에는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렇게 경희대, 단국대 시험 보고, 그 이제 1월 달에는 중앙대나 대가대나 그 다음에 이제 원광대, 그 다음에 이제 전북대 등등등 쭉 이제 시험이 1월 말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때부터 1월 말까지 거의 한 40일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쭉 준비하겠죠. 그렇죠? 자, 제가 우선 이 특강을 준비한 이유가 지금 여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강의하고 있거든요. 직전 특강인데 직전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달 전에 찍고 있는 이유가 직전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12월 23일은 직전 특강을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전주까지 파이널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희대에 맞춘 이야기들이 쭉 이야기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단국대는요
12월 25일부터 크리스마스는 그냥 수업하려고요. 26일, 27일, 28일 그렇게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네, 특강을 계획했고요. 아마 26일과 28일 2번 정도는 그 이동윤 쌤하고 이제 생물까지 묶어서 같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제가 요 강의를 할 거다라는 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때 이동윤 쌤하고 생물 같이 묶어서 실제 본시험처럼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해설 강의 약간 뒤로 밀릴 수 있는데 이게 현장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자, 요 강의는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한 요거하고는 달라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거야. 이거는 오늘 준비한 거는 마지막에 본시험 가기 전에 이 정도의 어떤 트레이닝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때는 실전이야, 실전. 실제 본시험 시간에 맞춰서 화학 30문제를 몇 분 동안? 40분 동안 푸는 훈련을 쫙 4번 정도. 그래서 요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 문제를 준비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그 시험에 맞춘 풀이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걸 계속 본시험 보기 전날까지 하는 이유가 감이에요, 감. 그렇죠? 이 문제 푸는 속도에 감이 있어야 되거든. 문제 딱 봤을 때 어떻게 답을 결정해야 되지라는 그 느낌이 있어야 돼. 그걸 마지막까지 연습을 안 하면 까먹어요. 한 일주일만 모의고사를 안 보잖아?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속력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지 글을 읽어야지라는 게 잘 안 느껴져. 그리고 내내 잘 해왔던 계산이요. 이 감을 잃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A와 B가 2대 1이고 저기서는 뭐 2대 3이고 그러면 여기서 몇 대 몇이지 이게 감이 있으면 한 번에 딱 보이거든. 근데 이게 또 며칠 지나면 그걸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직전 특강은 본시험 보는 그 주에 진행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요거는 인터넷 강의로 오픈되는 강의가 아니에요. 현장에서만 할 거야. 왜냐면 이때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 인코딩 되고 인강이 업로드 되는 건 그 다음 날짜인데 30일 날 시험 보면 이걸 이제 요때 촬영하는 게 인터넷 강의로 제공하기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촌 캠퍼스에서 현장 전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혹시 이제 인강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 수업을 뭐 들을 수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현장 강의를 등록하면 들을 수는 있긴 해요. 대신에 현장을 못 온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밴드로 라이브 강의가 진행돼요. 그래서 현장 강의는 다 밴드로 라이브 강의가 진행되니까 혹시 나도 오전에 이렇게 좀 같이 훈련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밴드로 들으시면 되니까 현장 캠퍼스에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요 강의를 그 시간에 맞춰서 밴드 주소 찾아오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인터넷 강의 수업은 아니야. 현장 전용 수업이니까 그렇게 한번 소개하고요. 지금 계획한 이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단원별로 이 정도는 기본이다 라는 걸 소개하는 거고 이때는 실전 연습을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단국대를 작년부터 이제 계속 눈여겨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완전히 추론 문제예요. 이 두 개 학교는 완전한 추론 형태 문제야. 그리고 생물은 생물도 단국대는 좀 어렵긴 한데 생물이나 화학을 봤을 때 화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화학이 꽤 어려운 그치? 그런 형태의 시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대비해 줘야겠구나 라는 걸 예전부터 좀 느꼈던 두 학교거든요. 그쵸? 추론 형태 문제 연습도 필요한데 그쵸? 알겠지만 단국대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요. 경희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경희대는 그동안에 작년 문제도요. 화학 15문제, 생물 15문제, 전체 30문제, 30문제를 90분 동안 풀어요. 그럼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한 문제당 3분? 그럼 그것도 꽤 급한 거 아니야? 근데 여유가 있어요. 한 문제를 3분 동안 고민한다? 근데 그 중에 몇 개 문제는 진짜 1분 안에 답이 결정된 것도 있거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는 5분 이상 시간을 써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너끈하죠. 이 정도가 적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와, 단국대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너무 심해요. 화학 30문제, 생물 30문제, 문제도 많아. 토탈 60문제를 80분 동안 풀어요.
이거 지금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을 거야. 뭐 인터넷에 여기저기 후기 보니까 당국대가 시간 압박이 심하다 해서 시간 안에 빨리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면 좋다 뭐 그런 글들 많이 봤을 텐데 실제 이거 겪어보잖아? 난리도 아니에요. 자,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의 후기를 간단히 좀 소개하면 우선 A4 사이즈로 문제가 나온대. A4 사이즈. 단면 인쇄예요. 양면 인쇄가 아니야. 단면 인쇄되고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문제가 있는 글이 그만큼 긴 문제도 있어요. 화학은 없는데 생물이요. 화학도 중간중간에 글이 긴 문제가 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뭐 피트 정도, 미트 정도 그 정도의 문제 길이고요. 근데 생물은 문제 길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있는 것도 있고 한 페이지에 기본 두 문제씩 있는데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거의 한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지. 50페이지짜리가 이게 스탬플러가 잘 한 번에 안 찍혀요. 그래서 스탬플러도 좀 약간 애매한 그 형태로 이제 이걸 시험지를 준다는 거야. 시험지를 딱 받은 순간 압박이야. 네, 두꺼운 거죠. 거의 뭐 책 한 권을 이걸 80분 동안 풀라고 그 시험 시작하잖아? 이걸 막 넘기면서 푸는데 넘기다 보면 이게 잘 넘어가지지도 않아. 두꺼워서. 그러다 보면 이게 스탬플러가 풀려. 그럼 시험지가 낱장으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와중에 막 시험지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문제는 풀어야 되겠고 답안지도 작성도 해야 되겠고 화학을 막 30문제 풀었어. 근데 그 문제를 그냥 MDP 정도? 네, MD나 피트 정도 문제 푸는 속력을 풀잖아? 그러면 30문제 다 풀면 거의 한 60분 지나가요. 그럼 생물 30문제 푸는데 20분밖에 안 남아. 20분 동안 어떻게 해? 찍기 시작하는 거죠. 글이 엄청 길거든. 생물이 글이 막히는데 이걸 아예 읽지도 못하는 거야. 보기 보고 쓰고 보기 보고 쓰고. 그래서 마지막쯤 되잖아? 그러면 문제를 아예 보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태반이요. 예, 당국대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10문제를 찍어요. 찍는 게 읽다가 이거 답 3번이라 하자. 읽다가 2번이라 하자. 그게 아니고 문제 아예 보지도 못하는 거야. 아예 읽지도 못하고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하는 애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번호 찍는 애들도 있고 그치? 또는 한 10문제 이상 20문제 가까이 찍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 압박이 심해요.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난리가 나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완전 계획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데 아마 이거 화학 80분하고 생물 80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출제한 교수님이. 그래서 30문제 출제해달라고 하니까 30문제 몇 분 동안 시험 보냐? 80분 동안 시험 본대요. 그러면 그럼 이 정도 난이도면 되겠지? 라고 출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각각이 80분인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네, 충분한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는 6월 달부터 타임어택을 계속 해왔어요.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 지금 6월 달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문제 40분 동안 푸는 건 여전히 불가능해요. 결국에 두세 문제는 찍어야 돼.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화학이 좀 남았어도 생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계획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당연히 화학 먼저 푸세요. 중요해요. 이게 화학이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물 먼저 풀어야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물이 글이 길거든. 글이 긴 거는 읽다 보면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막 흘러가요. 이 시간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도 짤막한 문제가 시간 관리하기가 좀 편해. 그렇죠? 또 하나, 화학은 시간에 쫓기면 실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계산이 많거든. 계산도 많고 연산도 많고 근데 시간에 쫓겨. 급하니까 실수가 막 생기는데 생물은 급하게 풀어도 그런 형태의 실수는 없다는 거죠. 그치? 어차피 아는 거는 맞출 거고요. 모르는 건 틀릴 거야. 그렇게 실수가 많은 형태의 시험이 아니잖아. 그렇죠? 생물은 그러하고 화학은 실수가 워낙 많이 요구되는 거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 먼저 푸는 게 당연히 좋아요. 화학 먼저 풀고 그리고 시간 계획은 그래요. 유기화학이 한 5문제 나오거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유기화학 5문제가 다 뒷부분에 있었어요. 20번 뒤에. 그래서
24번, 27번, 28번, 29번 그 뒤쪽에 유기화학 문제 있었거든. 그래서 뒷부분에 있으니까 일반화학이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유기화학으로 문제가 분포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그치? 그래서 5문제 또는 6문제 정도가 유기화학인데 유기화학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야. 계산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딱 보면 모르겠어도 1분 안에 답을 결정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유기화학은 5문제 5분면 25번까지 1번부터 25번 보통 이쪽이 이제 일반화학 문제일 거야. 요 문제들을 적어도 40분. 네, 유기화학 5분. 해서 45분이 되면은 생물로 넘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생물은 요 30문제를 이제 35분 동안 푸는 게 그 정도 시간의 배분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만약에 이제 읽기가 좀 빠르다 라고 하면 50분, 30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보통의 학생들은 45분이 되잖아. 10시에 시험 시작하죠? 10시 45분이 되면 화학 문제 남았어도 생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막 보다가 잘 모르겠어요. 찍어야 돼. 그럴 때 답을 결정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대충 이거 좀 이따 다시 봐야지. 어차피 좀 이따가가 없어. 좀 이따 이거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여력이 전혀 없어요. 어차피 뒤에 5문제는 막 찍다가 답안지 뺏겨 나갈 거거든. 그러면 풀기 시작한 문제는 답을 그냥 다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가장 정답이 뭐다라는 걸 결정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경희대는 달라. 경희대는 좀 이따 다시 풀어봐야지. 그게 괜찮아. 문제가 많지도 않고요. 좀 이따 다시 풀어볼 문제가 많지가 않을 거야. 그러면 다 풀고도 다시 넘어가서 풀 시간적 여유도 되고 그렇죠? 문제도 적고 충분하거든. 근데 이건 안 돼. 당장 안 돼. 풀기 시작했으면 답 결정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추론 형태 문제니까 보기를요. 기억, 니은, 디귿 요걸로 구성된 문제가 많거든. 우리가 합탑형 문제라고 하죠. 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제로 구성되는 문제가 많은데 요 3개의 보기나 5개의 보기 중에서요. 끝까지 다 보고 답을 결정하고 가시는데 기억, 디귿 문제에서요. 그렇죠? 기억 풀고 니은 풀고 디귿이 좀 어려워. 보통 이제 3번째 명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럼 3번째 명제에서 계속 이제 또 고민하다가 시간이 쫓기니까 넘어가고 또 기억, 니은 풀고 넘어가고 기억, 니은 풀고 그런 친구들 은근히 많거든요. 다 푸세요. 풀기 시작한 문제는 끝까지 디귿까지 풀고 넘어가야 돼. 애매하게 2개만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풀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하나 1번부터 5번까지 명제로 구성된 문제는 5번 명제부터 보는 게 효율적이긴 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1번, 2번보다는 4번, 5번 쪽에 정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 답이 너무 일찍 나오면은 그쵸 좀 뒤의 내용 읽지 않고 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으니까 뒤쪽의 문제 답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쵸? 그래서 뒤에서부터 보는 게 괜찮고 또는 뒤에서부터 볼 때 답이 4번에 나왔어. 1번, 2번, 3번은 그냥 안 보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아껴야 돼.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건데 시간을 45분에 생물로 넘어간다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기를 풀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푼다. 근데 내가 이거는 찍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읽지도 말고 찍으세요. 겉보기 딱 봤을 때 이거는 계산이 복잡해. 이거는 시간이 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찍으세요. 그게 굉장히 아까울 거야. 한 5분 들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 5분 동안 또 5분이면 뒤에 한 5문제 풀거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그냥 버려야겠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 풀다가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버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버릴 문제는 처음부터 버리시고 풀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도 끝까지 푸세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또 하나 시계를요 얼마나 자주 봐야 되는지도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실제 본시험 보기 일주일 전 25일부터 28일 그때 이제 그 연습할 건데 시계를 한 문제 풀고 보고 한 문제 풀고 보고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계 보내있어요. 심지어 명제 하나 보고 시계 보고 명제 하나 보고 시계 보내있거든. 그러니까 시간 쫓기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시간은 딱 한 2번 보시면 돼요.
언제 보냐면 25번까지 풀었을 때 한번 봐요. 이때까지는 자기의 그 감을 믿고 그 속력으로 그냥 쫙 푸는 거야. 그 속력을 이제 연습시킬 거니까 그 속도로 쫙 풀고 25번까지 풀었어. 근데 시계를 딱 봐. 그게 40분쯤 된다. 그러면 남은 5문제 천천히는 아니겠지만 1분에 한 문제씩 풀고 예, 생물 넘어가는데 적당해요. 시간이 적당해. 괜찮아. 근데 25번까지 딱 풀었는데 시계 딱 보니까 50분이야. 50분이면 생물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5문제를 찍어요. 읽지 마세요. 그냥 답을 하나 쭉 찍던 뭐 아무거나 찍던 찍으세요. 찍고 생물로 50분에 넘어가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25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뭐 55분 넘어간다, 60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야. 그건 이제 그 감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해야 될 게 포지션 보기 전에 1번부터 25번까지 푸는 속도의 감. 네, 이 정도 속도면은 25번까지 풀었을 때 그래도 40분 미만이다. 그거 연습할 거야. 시계 안 보고 이 정도 시간에 맞추는 내가 어느 정도 속력을 풀어야 이게 되는지를 결정하고 그러고 이제 적어도 50분 전에는 네, 생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요거 연습해야 돼. 아니면은 진짜 한 문제 풀 때마다 시계 봐요.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몇 분 남았지? 언제까지 풀어야지? 이게 빠른 건가? 느린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와중에 옆에는 또 엄청 바빠. 시험지 막 넘기고 있어.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을 거니까 연습을 하자. 단국대는 연습하면 성적이 만들어지는 시험인 거야. 이거는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면, 훈련을 통해서 성적을 만들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계속 이 타임어택을 해오고 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도 이제 마지막에 이 정도는 필수로 좀 해두자 라는 거죠. 오케이, 좀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이제 본 내용 하나씩 본 내용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